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오프닝별 라이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효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주식시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미국의 네. 빅테크가 급등을 해서 네. 좀 AMD가 9%로 뭐 진짜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네. 구글도 네, 5% 구글 맞아요. 오른 네. 게 그렇게 많은 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날은 아니라서. 네, 시총 2,000조짜리 회사가 참 네. 그렇게 오르는 게 부럽긴 한데 자, 오늘 국내 증시에 좀 훈풍이 불었으면 좀 좋겠고 일단 지금 예상 지수는 플러스 17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일단 상승해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어제까지 좀 부진했는데 오늘 좋은 출발 예상되고 코스닥 역시 한 6포인트 가까이 좀 비교적 크게 상승 출발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호가 상황을 좀 보니까 역시 하이닉스가 2% 이상 좀 오르는 네. 게 특징적이고 삼성전자도 한 1% 내외 정도로 일단 좋은 출발을 오전에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한미반도체 움직이고 ISC, HPSB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장 초반에 예상한 대로 반도체가 일단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출발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좀 장 출발 상황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이 이미 뭐 1% 가까이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었고요. 코스피 시장도 지금 지수가 나왔는데 20포인트 오른 2,512포인트. 결국 2,500선을 중심으로 크게 움직이진 않는 모습인데 어쨌든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강세 흐름이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 코스닥 시장도 오늘 0.7%의 반등입니다. 네네. 종목으로 봤을 땐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띄고 있지만 하락하는 쪽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서 NC소프트가 급락하고 있는 양상인데 아 어제 게임 TL이 나왔죠. 나왔죠. 예. 네, TL이 나왔는데 아마도 기대에 좀 못 미친 그런 예.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작 게임 나오기 이전까지는 뭔가 좀 기대감 있었다가 막상 나오면 크게 밀리는 모습이고 오늘은 또 2차전지 쪽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은 뭐 약보합권이긴 합니다만 포스코홀딩스가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꾸준하게 외국계 창구 쪽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게 네이버인데 오늘 네이버도 강세, 두산 로보틱스도 3%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괜찮았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3%가량의 하락세고요. 오늘 그 공시는 나왔더라고요. 호주 네. 그 레드백 장갑차 네. 계약은 나왔는데 좀 오히려 재료 노출로 봐야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오르면 최근 들어서는 재료 노출하고는 좀 흔들리는 네. 모습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쪽의 전반적인 흐름도 지금 보시면 지수의 상승폭은 일단 양시장이 비슷해지고 있는데 어저께 급등했던 Y바이오로직스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에코프로비엠, HPSP, 위메이드,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칩스앤미디어, 하나마이크론, ISC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늘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카페24와 아프리카 TV는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폭은 좀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쪽에서의 종목군들의 탄력이 뭐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붙고 있지 않아서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오늘 반도체 쪽으로 쏠리는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칩스앤미디어, 하나마이크론, ISC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거래진가와 더불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일단 오전을 좀 장악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까 16포인트 올라 있고 어제랑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이제 상승 종목이 요즘에 좀 부족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지수가 좀 네. 오르는 날도 근데 오늘은 일단 오전은 2배 가까이 좀 많은 상태여서 일단 분위기 자체는 좋고 어제 오후에 보니까 사실 좀 2차 전지가 요즘에 좀 부진했는데 어제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오랜만에 또 반등했다는 소식이 네. 나오니까 오후에 좀 들어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건은 역시 항상 말씀드린 연속성이 좀 있겠느냐. 맞습니다. 저걸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좀 약간 리튬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견조해서 그 부분은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나 오늘의 일단 오전장의 좀 주인공은 역시 뭐 하이닉스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ISC가 한 6% 정도 올라가는데 여러 이제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이 좀 이끄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오늘 좀 수급상은 좀 어떤가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 조금씩 매수도 들어오고 현물은 그렇게 좀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환율도 막 요즘에 어제는 또 갑자기 오후에 환율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별 네.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다시 또 지금 역외 시장에서 좀 환물이 또 떨어졌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외국인들 수급도 요즘에 그렇게 공매도 금지 이후로는 오히려 주식을 좀 많이 샀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기조가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오전 수급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 탄력도가 줄어든 건 최근에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살 때도 그동안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에는 거의 안 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일단 뭐 출발은 뭐 강하게 사진 않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매도에서 100억 정도의 순매수로 순매수. 전환되고 있고요. 예. 코스닥 시장은 한 290억 정도 매도,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1,300계약 정도의 매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체적인 뭐 포지션은 뭐 오늘 시장의 반등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랫 방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일단 현물 시장 쪽에서 매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는 현재 구간에서는 서비스업,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 철강금속 업종으로 좀 나뉘어지고 있는데 창구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쏠리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은 네이버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금액을 합치면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전기전자 업종 매수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로 좀 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고 어제 이제 급락했던 LG전자에 대해서도 오늘 창구 기준으로는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하이브, 코스코홀딩스, 기아,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구글의 영향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뭐 최근 들어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꾸준한 뭐 순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외국계 창구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쪽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건 NC소프트, 외국인도 조금 약간 NC소프트에 실망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추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섹터로 보니까 아까 뉴스 나왔던데 인산암모늄 비료 요새 네. 그거 수출 또 규제 들어간다 뭐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비료주들이 또 급등하고 있고 네, 또 관련주들 지금 네, 급등하고 있습니다. 빈대주들 뭐 농업주 다 이쪽 좀 섹터인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HBM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뭐 AI 챗봇 이쪽이 강한데 일단 오늘 좀 상승하는 섹터들하고요. 또 오늘 장이 강해도 좀 빠지는 또 섹터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한번 섹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먼저 업종으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의 지금 상승 탄력은 커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뭐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일단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눈에 띄는 상승과 거래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이엔지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은 뭐 비교적 강한 모습, SK하이닉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SKI 테크놀로지, 뭐 삼화전자, 삼성전기가 오랜만에 15만 원을 돌파하고 네. 있는 모습이네요. 에릭스미콘과 대덕전자 등 PCB 쪽 종목군들도 오르고는 있는데 다만 상승 탄력은 오히려 조금 줄어든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기계업종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여기는 주선 로보틱스와 한미반도체 이 두 종목만 오르면 업종 자체가 일단 상승 쪽이니까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철강금속 업종은 포스코의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마 쪽에서는 뭐 누가 뭐래도 지금 뭐 비료, 빈대, 비료. 농업, 뭐 태풍, 뭐 이런 요소수 관련주들이 오늘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뭐 펀더멘탈을 좀 동반하는 흐름으로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HBM과 온디바이스 AI 종목군들이 강하죠. 오늘 KC텍, 제우스, 그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도 강세를 다 보여주면서 좀 약간 HBM 쪽이죠, 이쪽은 거의. 네, 맞습니다. 네. HBM 쪽. 그런데 이제 뭐 전공정, 후공정은 좀 섞여 있는 모습이고 뭐 미세공정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뭐 전체적으로는 강세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오늘 이오테크닉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외국계 창고 쪽으로는 SK하이닉스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방송 쪽에서도 독감 걸리셔서 자리를 비우시는 예. 분들이 최근에 꽤 많던데 그래서 그런지 관련된 이 제약주들도 일단 뭐 꾸준하게 펀더멘탈 흐름은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좀 업종들 한번 봐주셨고, 근데 오늘 하락은 아무래도 좀 가장 눈에 띄는 게 NC소프트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말미에 이제 그 게임이 좀 공개가 되니까 사실 이제 NC소프트도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좋았는데 일단 네. 이제 뭐 반응 들어보니까
좀 최적화가 잘 안 된 것 같다. 예, 뭐 약간 이제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물론 좀 시간은 지나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예, NC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렇게 좀 밑으로 좀 가라앉으면서 오늘 주가는 한 10% 정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해운주가 다시 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해운주들이 랠리를 보였다가 오늘 보니까 대한항도 빠지는 게 좀 BDI 지수가 또 최근에 또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그런 맞습니다. 건지 예, 네. 그래서 약간 거기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업으로 보면 NC소프트나 뭐 대한해운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지고 거기에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악재라기보다는 뭐 네, 오히려 재료 좋은 노출이죠. 뉴스가 예. 네. 그래서 요 정도가 좀 하락의 특징인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은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르면서 훈풍이 불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오늘은 이제 뭐 가장 이슈는 구글의 그 제미나이 네. 요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구글 주가가 5% 올랐는데 제가 어제 이제 구글 그거 보면서 좀 제일 놀랬던 게 이제 그 AI가 그 뭐 거의 이제 전문가 수준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매트릭스의 그 한 장면 있잖아요. 네. 총알 피하는 거. 그걸 딱 보여줬는데 아 이거 매트릭스다. 이렇게 좀 하는 거 보고 참 이제 AI가 진짜 어디까지 발전할지 그것도 참 되게 좀 신기한 좀 경험이었고 이게 이제 GPT-4보다 좀 똑똑하다고 하는데 내년에 이제 가장 최상급 모델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탑재가 된다고 하니까 AI에 대한 기술은 좀 발전할 것 같고 그거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뭐 기승전 반도체다 그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공교롭게 또 AMD도 신제품을 이번에 MI300X를 공개를 했는데 내놨죠. 예, 이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평가는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를 꽉 잡고 있거든요. 쿠다라는. 네. 그래서 이 AI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건 안 쓸 수가 없게 지금 이거 생태계를 만들어 놨는데 AMD도 이번에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공개를 했고 강점이 뭐냐면은 일단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더 싼 것 같아요. 네. 근데 AMD가 항상 그렇지 않았나 싶기도 예, 한데 예. 뭐 지금 그 서버 칩 쪽에서도 인텔에 비해서는 뭐 성능은 비슷한데 네. 약간 뭐 가격은 낮은. 그다음에 맞습니다. 컴퓨터용 CPU 쪽에서도 인텔에 비해서는 항상 뭔가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좀 더 매력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다가왔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전략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과연 개발자들한테 이게 또 사용이 돼야 되니까. 네, 먹힐 것인가. 근데 네.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사 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고객사를 이미 좀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과거랑 다르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오픈 AI 외에 여기에 메타까지 고객사로 좀 확보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이 경쟁하면 좋죠, 뭐 우리 그렇죠. 둘이 뭐 네. 경쟁해서 뭐 여기에 또 HBM은 사실 한국 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뭐 누가 네. 되든 간에 그래서 이런 이제 양대 대결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또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도 당연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AI가 촉발한 이런 이제 반도체 시장의 또 굉장한 또 변화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뉴스를 보니까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낸드 사업이 어렵다 네. 보니까 근데 판가 인상 계획을 좀 공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낸드 판가까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또 반도체 업종한테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또 실적 그 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좀 한 번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일단 반도체 중심의 훈풍이 오전장에는 좀 불고 있고 오늘 상승 종목이 지금 한 코스피가 550개 정도 되고요. 하락은 그러니까 하락이 한 200개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 1000개가 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고르게 반등을 해주는 좋은 분위기의 좀 장세가 오늘 오전에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제가 한 2개 정도 일단 보고서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2개 한번 보고 또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화면 준비되셨으면 그 보고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엔터주 얘기 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어제 이제 YG엔터가 상당히 이제 최근에 좀 큰 충격을 받고 나서 이제 네. 블랙핑크 재계약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좀 올라왔는데 요게 이제 지인의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저기 보시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저 앨범 판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은 여전히 괜찮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게 잘 나오면 뭐하냐? 음. 피카웃이다. 이게 마치 현대차가 좀 오버랩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앨범 좋아요. 앨범 판매 여전히 뭐 나무랄 데 없이 좋은데 이게 지인의 연구원님이 예전에 쓰신 자료에도 엔터 업종 고민거리 3가지다. 첫 번째가 블랙핑크 완전체 실적이 더 이상 YG엔터에 반영 안 되면 어떡하냐. 요거랑
BTS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실적 공백이죠. 군대 그렇죠? 가니까. 예. 네. 그건 뭐 두 번은 이번은 25년도 6월 정도에 아마 다시 이게 활동할 거라고 하니까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극복해야 될 이슈고 세 번째가 이제 앨범 피크아웃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고민인데 근데 다행히 그 중에 첫 번째 해결됐다. 이번에 왜냐면 완전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제일 걱정이 계약을 맺어도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소속사에 이게 전가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소속사 그렇죠. 입장에서. 근데 네. 그걸 일단은 어쨌든 해결은 됐는데 물론 개별 계약은 아직은 미정이니까 그 부분은 좀 불확실성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이번 공시는 그래도 좀 그런 걸 해소가 했기 때문에 반갑다. 다만 실적 면에서 Y젠터가 내년에 블랙핑크 활동 계획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개인 계획을 얼마나 잡아주느냐에 네.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네. 거고.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룹 활동은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25년도는 돼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실적이 블랙핑크 뭐 계약했다고 크게 막 이렇게 블랙핑크가 업사이드 되는 건 아닌데 네. 다만 이제 확실한 거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어떤 이제 한 가지 좀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럼 진짜 엔터주 이제 피크아웃이냐 요 네. 고민인데 이제 많은 엔터주들도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숫자로만 보면은 피크아웃은 아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11월까지 누적 77%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달 엔터사들의 그 앨범 판매량이 역대 두 번째로도 높다고 하니까 숫자만 보면 나무랄 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 항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앨범 같은 맞아요. 경우가 이제 중국의 단체 구매 이런 것들이 정체됐을 때 네.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 YG 앨범 판매 또 상당수가 블랙핑크도 물론 있지만 트레저가 견인하고 있는데 트레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멤버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 상태여서 그걸 이제 신규 그룹이 얼마나 채워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주가가 막 달려온 맞아요.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어쨌든 그동안 계속 좀 반영이 많이 됐죠 주가에도. 네. 근데 이제 중국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공동 구매 물량 막 90% 급락했다, 네. 감소했다 그러면서 한번 엔터주도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갑자기 90%가 빠졌는지, 네, 네. 뭐 정부 규제인지 그건 알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다만 그거 역시 좀 어느 정도 반영은 됐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만 이제 아쉽게도 단기간에 컴백하는 대형 아티스트는 아직은 좀 없는 상황인데 1월 정도 되면 다시 재가동하니까 그래서 이분 의견은 뭐냐면은 이번에 있는 그 BTS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제외하고 네. 첫 번째 불확실성 하나 해소됐고 마지막에 앨범 피크아웃 우려인데 지금 숫자로만 보면은 피크아웃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엔터주들 12월 내에 비중 확대 좀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어려운 게 이게 뭐 자동차도 그렇게 숫자 좋은데도 시장이 인정 안 하면 진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이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주려면 결국 숫자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엔터주들이 무조건 좋다, 아니다, 피크아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나오는 그 숫자들. 또 아티스트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증해 나가시면 되겠고 다만 엔터주들이 지금은 분명히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고점 대비 예, 많이 그래서 빠졌습니다. 부담은 네.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번 고민도 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항공 쪽 데이터인데 여객이 좋은 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번 그 데이터 한번 보여주시면요. 11월 인천공항 수송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요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프 보면 이게 갑자기 뭐가 확 오르고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항공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항공화물이 완전히 다운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게 갑자기 좀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 아니에요? 네, 반도체 맞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는데 네. 여기도 나와 있죠. 반도체 수출이 2월 달에 마이너스 42 찍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 11월에 12.9로 16개월 만에 플러스 났어요. 그래서 두 자릿수 이상인데 여기 한 가지 플러스가 요새 알리익스프레스, 네. 테무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대부분 다 항공화물로 실어 오다 보니까 갑자기 항공화물이 지금 좀 그 역성장에서 벗어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좀 안 좋았는데 이게 지금 플러스가 난 지가 지금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객도 괜찮은 상황에서
항공화물까지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게 직구를 저렇게 잠깐 하시다가 또 말 건지. 네. 워낙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 막 싸게 판다고 하니까. 근데 그 가짜도 굉장히 많아요. 예. 네. 물론 이제 그거는 다 잘 선별을 하셔야 될 네네. 텐데 요새 CJ 대한통운 주가 오르는 거 보면 네. 일견 이게 일시적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모르죠. 이게 트렌드가 또 바뀌어서 계속 이어질지 한 번의 유행일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분명한 건 항공화물 쪽에는 지금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한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근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앱 평가 점수 보세요. 아니 잘 안 봤어요. 그 그건. 웬만한 앱들은 예. 4.0 받기 힘들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테무하고 알리를 봤더니 예. 이게 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예. 앱의 그 점수가 월등히 4.6, 4.7 그래요? 뭐 굉장히 이렇더라고요.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진짜 얼마나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쓰지 않아서 초기에 막 팬들이 가거나 아니면 뭐 회사 사람들이 뭐 찍어주거나 그랬을 때나 나오는 숫자인데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 정도가 나온 건 뭐 중국의 국뽕 이런 게 당연히 작용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만큼 또 최근 들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그 유통 쪽이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마존하고 지금 그 테스코 이쪽을 제외하면은 네. 거의 모두 다 별로 좋지 않은 좋지 않- 상황인데 예. 근데 지금 이 테무하고 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일단 뭐 구조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늘어나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개연성이 좀 있을 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트렌드가 가성비뿐만이 아니라 그냥 네. 극가성비로 가는 것 같아요. 다이소가 그렇게 장사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싼 거에 대한 이제 그 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좀 비싼 것들 그동안 이제 비싸도 양극화에 있다 보니까 좀 고소득층 분들 같은 경우는 명품 소비도 하고 네. 백화점 가서 소비도 하는데 이제 지금은 그마저도 좀 오히려 좀 약간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싼 것들을 계속 찾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알리나 또 테무가 특화돼 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그쪽에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이게 구조적으로 이어질지는 한번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재밌으면서도 어려운 게 이게 구조적인지 단발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가 예언자처럼 맞추자는 게 아니라 계속 검증해야죠. 뭐. 예, 그렇습니다. 방법은 일단 그거밖에 뭐 없는 것 실적으로 같아요. 검증하고 그다음에 예. 뭐 주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보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관련된 뭐 체크 포인트들이 나오면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거래대금 1위가 Y바이오로직스인데 이거 예. 초반에 소폭 밀리더니 다시 또 네. 급격하게 강세로 돌아서면서 일단 뭐 코스닥 시장 오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양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변수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일본이 지금 그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오피셜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거의 포기한 네.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엔화 강세 자체가 또 어떤 영향을 국내 환율에 미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엔달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엔 환율만 봐도 850원대까지 급락을 했었거든요. 원엔 맞아요. 환율이. 근데 네. 지금 다시 900원 뚫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엔화가 강해졌다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또 우리나라 이 일본과 가장 경쟁 어쨌든 많이 하는 게 자동차잖아요. 네. 자동차한테는 그래도 좀 일단 긍정적인 뉴스는 될 수는 있겠네요. 네, 뭐 추세적으로 간다면 그럴 수 있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서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 네, 참 그 외국인들도 네. 사고 그러고 있는데 완성차 주가는 아직까지는 그걸 반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업종 동향도 그렇고 일단 엔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을 이게 것 그러니까 같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주신 게 왜냐하면 이제 이 엔화라는 것도 결국 달러에 영향을 주는데 그렇죠. 결국 네. 이제 외국인들은 달러 보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달러는 금리 보잖아요. 네, 근데 뭐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는 약해지는 게 사실 이제 정석인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엔화나 유로화 가치잖아요. 이게 그렇죠. 차지하는 네. 비중이 크니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엔화가 강세가 구조적으로 가버리면 달러 상승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또 외국인 시각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긴 들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변수는 어쨌든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대신 또 외국인의 반대쪽에서
당연히 뭐 일본보다는 미국이나 다른 외국인들의 비중이 더 높겠지만 와타나베 부인들은 또 자산을 또 환수할 수도 할 있잖아요. 수도 있죠. 네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같이 존재하긴 있는데 어쨌든 업종으로 봤을 때나 환율의 영향으로 봤을 때나 엔달러의 움직임도 이제 한번 주목할 때가 되었다. 특히 FOMC가 이번에 어떤 뉘앙스를 풍겨주느냐에 따라서 달러가 또 민감하게 움직일 수도 네.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FMC랑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 네. 발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12월 이제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잠깐만 이제 저희 중간 광고 좀 보고 와서 또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아침. 이프로님 결제 부탁드릴게요. 이프로님 곧 촬영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프로님 이거 빨리 부탁드릴게요. 바쁘더라도 운조 커피는 한 잔 먹고 가야지. 매일 새롭게 로스팅되는 신선한 원두에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 세트까지. 더치커피, 드립백, 캡슐 커피 어떤 걸 드셔도 맛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엔화 좀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환전 수수료는 걱정되고 좋은 거 없을까? 주식처럼 간편하게 살 수 있는 ETN 있잖아. 한국투자증권에서 엔화 투자 ETN 6종류를 출시했던데 레버리지, 인버스 2배 상품도 있고 엔달러 선물을 추정하는 ETN도 있어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겠더라고. 종목명이 어떻게 되나요? MTS에서 N 선물 또는 N 달러를 찾아보면 한투 ETN이 나올 거야. 최근에 종목명이 투루에서 한투로 바뀌었거든. 야, 한투 ETN 이거 완전 편리한데요?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고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지금 또 지수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511포인트. 그래서 2,500 깬 이후로 다시 좀 올라섰고요. 현재 플러스 20포인트 0.79%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2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더 상승폭이 큰 편입니다. 오늘 820포인트를 돌파를 해줬고요. 8.4포인트 올라서 1% 이상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1020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고르게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세고, 물론 오늘 뭐 대형주도 좋지만 중소형주까지도 같이 네. 좀 훈풍이 불고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 좀 일부 급 나가는 기업들이 좀 몇 개 있지만 사실 그건 좀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고 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좀 그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좀 오르고 있는 건 좋은데 네. 그래도 좀 거래대금 많다고 봐야 되나요? 오늘 오전에 좀 활발한 건지 아, 아니면 그냥 지수만 좀 올라가서 사람들이 좀 약간 매수를 하는 거지 적극적인 막 이렇게 막 거래가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건지 한번 좀 근데 봐주시면 좋을 것 확실히 같아요.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주 쪽에서 SK하이닉스하고 포스코홀딩스 쪽으로는 거래가 조금 활발하게 붙고 있는 양상인데 아직까지 전일 동일 시간 비교해 봤을 예. 때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주가도 탄력적이지 않지만 거래도 탄력적이지 그래도, 않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거 급증하면서 낙폭은 많이 줄이고 있어요. 많이 줄이고 오늘 있어요. 13% 예. 넘게 빠졌다가 지금 7%까지 낙폭은 줄이고는 있는데 네. 과연 이 낙폭 약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뭐 흐름 자체는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도 한 3% 가량의 강세, 에코프로머티가 3% 약세면서 이 두 종목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네네. 것도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마주 쪽으로는 거래가 조금 늘고 그다음에 대형주 쪽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전체 거래 대금은 조금은 제한적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뭐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는 그렇게 에너지가 크게 보강되었다라는 생각은 아직 안 듭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수지주의 가장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에너지가 그렇게 분출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거래는 뭐 폭발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전체 거래 대금은 제한적인데 확실히 움직이고 있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의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막 강세장이 진짜 시작되고 이럴 때는 불을 뿜을 때는 진짜 거래량이
폭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일부 기업들에게 국한된 거지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하고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타난 날이 최근에 거의 없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쪽에 외국인 매물도 오히려 출발 이후엔 줄어들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가 3천 계약 정도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옵션 쪽에서도 지금 뭐 계약 수나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일단 전체적으로 뭔가 빼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5일선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최소한 매도는 아니다. 물론 오후장에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출발의 모습은 대형주가 버티면서 뭔가 중소형주도 조금 활발한 네.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좋은 장세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좀 주말 마무리까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오늘은 구글이 살렸네요. 구글하고 AMD가 맞습니다. 부진했던 한국 증시의 잠을 딱 이렇게 깨워주는 그런 하루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인데 역시 다음 주는 누가 뭐래도 이제 FMC인데 네. 지금 시장이 이제 약간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연준 점도표에 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 2번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최대 내년 6번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근데 맞습니다. 연준 의장이 중심을 잡고 뒤통수 한번 때릴 건지 아니다. 야 니들 말이 맞아. 이렇게 힘을 실어줄 건지는 사실 이제 FMC 그날 이제 다음 주 14일 날 우리나라 시간 14일 날 이제 아마 새벽에 그 연준 의장의 멘트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연준 의장의 성향에 의하면 항상 뒤통수 많이 때리던 분이라 네. 좀 그것도 걱정은 되는데 다만 분명히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걸 그렇죠. 알고 있을 네. 것 같은데 결국 다음 주는 결국 시장의 그 앞서 나간 시장의 심리와 FMC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 네.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여서 그 간극을 메꾸느냐 아니면 멘트로 그 간극을 네. 메꾸느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저는 뭐 약간의 뭐 물러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수 기준에서 뭐 약간의 네.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조 자체가 그렇게 강성으로 가지 않는다면 시장은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충격 받았다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전도표도 하나도 안 변하고 발언 엄청 강하게 막 쏟아내는 뭐 그런 상황이만 아니라면 저는 일단 시장에서 이 금리와 관련돼서 뭔가 좀 선반영했다라는 그런 압박감은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우리 증시는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최근에 다시 이제 금융투자의 소위 차익거래 물량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네. 모습이어서 이 동시만기를 대형주들이 어떻게 소화할 거냐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에 약간의 괴리는 보일 수 있는데 설사 괴리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수급 이벤트가 또 끝나고 나면 괴리를 똑같이까지는 못 메우겠지만 네. 메워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가 이번에 FMC를 중심축으로 해서 잘 버텨내고 다시 이제 상승세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형태로 갈지는 우리 입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다. 또 어떤 종목군들이 주도하느냐도 중요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주 목요일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날 또 FMC 결과도 나오는 그렇죠. 데다가 우리나라 동시만기 동시만기까지 있고, 겹쳐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오후에는 또 22일도 있고. 네. 네. 그래서 12월 14일이 좀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바라는 건 이 분위기가 좀 끝까지 좀 잘 네. 유지가 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한 주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 증시가 너무 막 지쳐가는 좀 그런 좀 힘없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금요일 날 좀 힘을 내주고 있어서 좀 다행이고 저희는 또 그 재충전 해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무리 잘해주시고 오늘 날씨가 뭐 20도까지 뭐 주말까지 뭐 올라간다는 얘기도 네. 있던데 갑자기 좀 더워지니까 좀 이게 적응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또-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증시가 날씨 따라가는 네, 거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도 계속 좀 뜨거웠으면 하는 네. 좀 바람을 담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